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죠. 알래스카 합류에도 낙오한 주가, 알래스카 관련주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이거 좀 다소 당황스러워했던 분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단 게 좀 아쉬웠습니다. 강관의 하이스틸, 넥스틸, 세아제강 등 갭이 뜨면서 출발을 했지만 장중 내내 밀리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요. 에너지의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반석 팀장님, 강하게 반응을 왜 못했을까? 시기가 너무 늦어서일까? 뭐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왜 반응이 이럴까?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개발에 합류해서 뭐 수주라든지 뭔가 일정들도 좀 나올 것 같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으로 보자면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 정도로 지나간 것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이 정도로 진행되기가 다행이다라고 또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NG 관련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현 시점으로 정책과 테마는 확인된 상태고요. 과거로 돌아가 보자면 2020년부터 알래스카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사업 공시가 이제 막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3월 알래스카 주가 가지고 있는 소유회사 지분을 75%를 민간 개발 회사에다 넘겼고 주는 25%의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의 주체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걸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 단계 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 진행이 돼야 되고요. FID, 최종 투자 결정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빠르면 25년 말 정도면 연내 가시화가 될 것 같습니다. FID 이후에 여러 가지 자재나 공사 발주가 대체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보자면 25년 말 정도, 늦어도 26년 초에는 이에 대한 발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단계로는 북부에서 남부로 연결하는 807마일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야 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강관 관련된 업체가 가장 처음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파이프라인 연결이 시작이다. 그리고 발주는 빨라야 25년 말, 26년 초에 우리가 발주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을 수 있고요. 2단계는 LNG 터미널 그리고 가스 처리 연결 등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일단 파이프라인 연결이 먼저 된 다음부터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이 정점에 다다르는 구간은 착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회사의 파이프라인 강관이 알래스카로 떠납니다.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한창 있을 때 어떤 모습들이 주가 상승을 부추겼느냐. 해상 도크에서 풍력 발전 터빈이 떠오르는 모습을 쫙 찍어가지고 드론에서 멋있게 찍어서 뉴스화 됐을 때 그때가 풍력 발전의 정점, 피크였다라는 점들을 비유로 들어보자면 LNG 같은 쪽에서도 파이프라인, 우리께 알래스카로 출발합니다. 이 소식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르게 또 어떤 기업들이 진짜 갈 수 있을지도 속아내는 것도 좀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권영우 대표님, 그 전에 사실 알래스카 하면은 가장 많이 올렸던 게 이제 철관, 강관 쪽에서 많이 반응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관광주들이 움직인 거 보면은 이렇게 좀 실망스럽게 움직여도 되나? 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매력도가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대표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LNG 쪽 관련해서는 새로운 상승 동력이 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보니까 하이스트리나 세아제강 이 중소형주 단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10% 이상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있는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담보가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는 기업을 지금 시점에서 당장 고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28년부터 LNG 가스를 330만 톤 수입을 늘린다라고 이렇게 밝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작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550만 톤을 수입했다면 추가로 28년부터는 330만 톤이니까 40% 이상을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강간 쪽은 조정이 나왔어도 LNG를 현실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조선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던 흐름이 나타났었고, 다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관광 종목들은 그래도 이벤트성으로 매매를 해봄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철강 관세가 붙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중소형주를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래스카 LNG 개발 이쪽과 관련된 종목 어디를 좀 보는 게 괜찮을까요? 종목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팀장님의 종목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에너지로 보자. 그렇습니다. LNG 하면 포스코 인터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 주자로 꽂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얀마, 호주 가스전 개발, 그리고 LNG 밸류체인 강화하고 있고요. 광양 LNG 2터미널 증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LNG 밸류체인에서는 전 영역이 사업 부문이다. 생산, 보관, 터미널, 벙커링, 트레이딩 모두 다 가능한 기업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트를 보면 박스권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오늘도 전일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왔고, 오늘은 거기에 슬쩍 차익 매물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죠. 짧은 구간에서 차트를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추세 하단에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이번에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차트를 조금 더 길게 열어놓고 봤을 때는 박스권 대응이 가능하다. 그럼 박스권 대응 하단에서는 우리가 매수 대응을 하는 거고요.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는 일부 트레이딩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까지는 이벤트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5일, 10일, 20일선 모두 다 상향, 정배열이 완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모멘텀은 확보됐다.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박스권 하단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권영우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네, 저는 넥스틸 준비해왔습니다. 네. 과거에 대왕고래 이슈로도 몇 차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강간하면은 신규 상장주 중에서 탄력성이 좀 높은 종목을 중소형주 중에서 골라라라고 한다면 넥스틸 좀 권유드리고 싶고, 유종형 관광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이고요. 미국향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미국 현지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관세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피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회피가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앞서서 허반석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박스권 상단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상단 부분에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틸까지 나왔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넥스틸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조선주 매수 약속을 했다고 하네요. 주가는 왜 약세일까요? 소문난 잔치는요, 항상 먹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아는 호재는 또 호재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지난 관세협상에서부터 어제 한미 정상회담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거는 바로 K조선. 이었습니다. 관세 때와는 달리 오늘 하락, 삼성중공업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가 어느 정도 목에 찬 모습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선박 계약 일부를 검토하고 있다.
있다. 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의 선박을 구매하고 일부는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현지 인력을 투입해 건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오션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6%대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조선주들 삼성중공업 외에는 모두 약세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슈와 가장 밀접하게 저와 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영우 대표님, 조선주 오늘 하락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해석하시나요? 네, 저는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어떤 캔들을 보고 장대 음봉이 나왔다고 해서 겁먹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기회로 좀 삼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현재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도크 가동률이 1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추가로 수주를 받아도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공장을 새로운 거점을 찾아보는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과거에 이제 변압기 쪽, 전력기기 쪽이 2배, 3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것도 이 공급이 수요를 커버하지 못했을 때, 이 공급망 쇼티지 상태였을 때 가격이 뛰면서 주가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쇼티지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의 이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싼 향후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좀 기회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로 삼아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반석 팀장님, 오늘 삼성중공업만 나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선주 아직 죽지 않았어 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삼성중공업만 달려갈 거야? 혹은 삼성중공업까지 갔으니 끝물릴 수도 있어. 뭐 다양한 시나리오는 그려볼 수 있는데. 네, 저는 조선주 아직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전히 가동률 좋고 수주잔고 좋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을 보면 영업이익이 2,048억 원 나왔는데요. 시장 기대치 11%를 상회했습니다. 2014년 이후로 처음 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3분기 실적 확인할 때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량 거래량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애널리스트 전망치 12개월 목표 평균을 내보면 최저 18,180원에서 최고 28,350원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수급이 있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 안에서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봐야 될까요? 권영우 대표의 순서로 가볼 텐데, 하나오션?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오션 준비해왔고요. 네. 제가 이거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나왔는데 지금 삼성중공업이나 다른 조선주와 다르게 좀 유독 좀 약한 모습이 나왔던 이유가 오늘 MOU 체결이 유일하게 하나오션만 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내일 27일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소를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좀 직접적으로 MOU 체결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만큼 내일 어떤 상승 탄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운 거점인 휴스턴 지역에 대해서도 생산 거점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제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할 거고요.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의 국모보다 더 강하게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권영우 대표의 종목이었고요. 허반석 팀장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성광밴드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LNG 운반선 고압 밴드 피팅 추가 계약 이미 체결을 했고요. 연간 수주 목표의 58% 달성을 하 있는 상황이고, 원전과 발전 플랜트 원전 이슈가 나왔을 때 같이 빠졌었는데 사실 원전 쪽에서는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가 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LNG, CCS 등 친환경 에너지 피팅 밸브 이쪽으로 보신다면 성광밴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흐름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마다 따박따박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업황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모멘텀도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 목표 주가는 추세 상단으로 여러분들이 목표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9,000원입니다. 하나오션과 성광밴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팀장, 권영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